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스핀 큐비트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하나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였고, 이 뉴스에 대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양자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도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한 아이온큐 썸레딧 개미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혁신적인 칩이 양자 두통을 해결하고 미래 슈퍼컴퓨터, 즉 양자 컴퓨터의 길을 닦다라는 영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10월 31일 사이테크 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인데 현재 레딧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아이온큐 장기 투자 방이 있어요. 지금 1,100분이 넘게 계시는데 여기서도 아침에 좀 이슈가 됐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이텍 데일리가 어떤 저널인가 살펴봤더니 뉴욕타임즈나 인디펜던트 지에게도 호평을 받은 과학 전문 뉴스 언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뉴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덴마크의 국제적인 성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자칩에서 여러 개의 스핀 큐비트를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미래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에 주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뉴스인데요. 이 스핀 큐비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양자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반도체 재료를 기존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원자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료를 양자 컴퓨터용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호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용량 작동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향한 세계적인 경주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적 어려움은 다수의 큐비트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는 뉴스였고요. 이게 왜냐면은 하나의 큐비트 제어가 또 다른 큐비트에 적용되는 제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큐비트를 조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코펜하겐 대학의 닐 보어 인스티튜트의 두 명의 젊은 양자 물리학자인 포닥 과정을 밟고 있는 페드리코 페델레 29살이고요. 조교인 아나스와 체럴지라는 32살 두 명의 젊은 양자 물리학자가 페르디난드 큐메스라는 협력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현재 구글과 IBM은 초전도 기술 쓰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진은 반도체 큐비트, 즉 스핀 큐비트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말하자면 양자 점들, 퀀텀 닷스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나노 구조에 갇힌 스핀하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 상태를 제어할 수 있고 서로 얽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스핀 큐비트는 양자 상태를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타 기술 방식들보다 더 빠르게, 더 오류가 적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핀 큐비트는 이 큐비트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큐비트를 칩에 압착할 수 있어서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단일 칩에 2 곱하기 2이 어레이에서 4개의 큐비트를 제작하고 운영해서 최신 기술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4개 아직까지는 너무 작은 수기 때문에 큰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이온큐는 32큐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다양한 기술을 진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온 트랩 방식에 비교해서 아직 그렇게 진보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스핀 큐비트 방식에서는 꽤 큰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각 양자 컴퓨팅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슈퍼 컨덕팅 룹 해가지고 이게 이제 초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커렌트 전류의 앞뒤로 이제 서킷 루프 근처에 마이크로웨이브 시그널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초전도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초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기존 이게 뭐죠? 반도체 산업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쉽다, 확장성이 있고 뭐 실용성이 좋다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은 쉽게 양자 상태가 부서지고 초전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실린더 안에 이거를 고립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활용성도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 지속 시간이 상당히 짧고요. 그
로직이 성공할 확률은 99.4%, 현재 9개의 큐비트까지 얽힘이 됐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게 구글과 IBM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에 이 이온을 갇히게 해서 그걸 이제 레이저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아주 협소한 공간만 초저온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면은 아주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고, 게이트 피델리티스, 이제 게이트에서 실행을 하는 이 정확도가 아주 높다. 대신 속력이 떨어지고 이제 많은 레이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학 기술에도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양자 상태 그 지속 시간이 1000초가 넘고 엄청나죠? 그 정확도도 99.9%, 그리고 얽힘 숫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이온 트랩 방식이 가장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온 트랩 방식의 선두주자인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실리콘 퀀텀 닷스 해가지고 귀에 익숙하시죠? 이게 이제 스핀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원자가 순수한 실리콘에 작은 전자를 추가함으로써 생긴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전자의 양자 상태를 조절을 한다.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돌리나 봐요. 움직이면서.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인텔과 이 코펜하겐 대학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점은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고, 이 슈퍼컨덕팅 룹스, 초전도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확장이 된 거고, 안 좋은 점은 이제 얽힘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초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양자 상태 유지도 0.03초, 뭐 초전도 방식보다는 높지만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99%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요 두 개는 좀 마이너하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이 다이아몬드 베켄시스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세 기술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이게 슈퍼 컨덕팅 메서드 해가지고 초전도 방식이고, 이게 이제 스핀 큐비트 방식인데 사이즈 컴패리슨 해가지고 이제 크기 비교 분석을 위해서 이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초전도 방식 크기가 이 정도면은 스핀 큐비트는 요 정도다 라고 해서, 스핀 큐비트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단일칩에 많이 꾸겨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라는 증거로 사진을 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 제목이 이제 회로가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회로가 이 양자 게임의 이름이다, 중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자 기술의 가장 큰 중점은 더 좋은 큐비트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의 중점은 큐비트끼리 더 서로 잘 소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아까 그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꽤 괜찮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이 컴페티션, 경쟁의 중점은 큐비트를 회로에 연결해서 다수의 큐비트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복잡하게 구성해서 계산 에러를 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큐비트 자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해서 에러를 낮추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현재까지 스핀 큐비트에 대한 연구는 2 곱하기 2 또는 3 곱하기 3 어레이 큐비트를 담을 수 있는 회로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물질인 갈륨 비소로 만들어졌고, 박테리아 크기보다 작은 양자 회로가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산업에 확장이 되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이제 스핀 큐비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양자칩의 새롭고 중요한 점은 우리는 동시에 모든 큐비트를 작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핀 큐비트와 다른 유형의 큐비트에서 입증된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피지컬 리뷰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거는 제 최근 영상에도 나왔죠. 미국 물리학협회에서 운영하는 저널이라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계산을 수행하는데 연산과 측정이 이제 결과 보고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산을 하면서 결과를 동시에 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이 끝날 때 큐비트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즉 결과를 얻기 위해 시스템을 중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결과 얻으려고 중지를 하면은 양자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붕괴됐었다고 해요. 이게 큰 단점이었는데, 모든 큐비트의 양자 상태가 이제 연산을 하고 나서 측정을 동기화해서 동시에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트를 동시에 안 하고 하나씩 측정하면 주변에
조그만 방에만 있어도 시스템의 양자 정보가 바뀌고 상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을 해결해서 여러 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제어하고 회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의 큰 업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소제목으로 새로운 회로, 이번 회로의 실현은 반도체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긴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다. 그래서 그 연구팀의 리드 교수님이신 큐메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강력한 양자 프로세서를 얻으려면은 우리는 큐비트 숫자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쉽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 스핀 큐비트 칩의 주요 과제는 48개의 제어 전극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고 환경적인 표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수동으로 해야 되고 뭐 인간의 손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이 스핀 큐비트도 단점이 많다라고 시사를 해주고 있고, 따라서 연구팀은 최적화 알고리즘,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조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 튜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단점을 개선해서 스핀 큐비트 방식을 밀어보겠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더 큰 큐비트 어레이, 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차세대 양자칩 제작을 위해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컴공, 양자물리학, 마이크로전자공학 등의 이제 학자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스핀 큐비트를 발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레딧의 서학개미들 제가 굉장히 높게 사고 있죠. 지식도 많고 상당한 이 전문가들도 와서 편안하게 의견을 교류하는데, 오늘 또 제가 이분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RR 투치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올리면서 이분이 아마 안티주 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글 올리자마자 좋아요도 안 달리고 밑에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확장성 문제로 아이온큐가 난관에 봉착했다. 싱글 이온 트랩은 이온 트랩 한 개는 최대 100개까지의 이온만 잡을 수 있는데 트랩이 한 개일 때는 정확도가 좋지만 두 개 이상의 트랩이 상호 연결됐을 때 정확도는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이 스핀 큐비트의 진보가 아이온큐를 패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아이온큐 썸레딧에 안 좋은 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스핀 큐비트 방식에 밀리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숄다 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지켜봤는데 굉장히 해박하고 투자도 오래 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의 대답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하자면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안티 사람한테 넌 참 똑똑한데 왜 이온 트랩 방식에 이상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스핀 큐비트 역시 우리 생각에는 가능한 접근법이다. 그리고 이온 트랩 방식의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실리콘이나 갈륨 접근법, 즉 스핀 큐비트는 애초에 아주 나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핀 큐비트 기술이 아직은 단일 게이트 작업도 아주 간단한 로직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초기 뉴스인데 아이온큐의 우위가 끝났다고 하는 거는 너무 미성숙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스핀 큐비트 방식이 아직 아이온큐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나는 NFL 스타디움, 이제 미국의 풋볼, 미식축구 스타디움만한 냉각 설비를 지을 바에는 평범한 충실도를 가진 아이온큐를 택하겠다라고 이제 끝에 사이퀀텀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또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이퀀텀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 이 큐비트들의 충실도, 이런 정확도가 높지만 냉각 설비가 엄청나게 큰가 봅니다. 그래서 상용화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분도 이제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스핀 큐비트나 이런 타 기술에 비해서는 아이온큐가 앞서지 않느냐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온 트랩 방식의 좋은 점은 바로 확장성이다. 너희는 안 좋다고 하지만 확장성은 이온 트랩 방식의 이점이다. 그래서 멀티코어 메서드, 이것도 이제 제 다른 영상을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이 코어를 여러 개를 합쳤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나왔어요. 그런 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를 실제 필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도입, 이제 퀀텀 컴퓨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입을 한다면은 아이온큐의 토탈 큐비트는 32 곱하기 4가 돼서 128 큐비트가 된다. 근데 초전도 메서드는 또 좋은, 초전도가 아니죠. 이 반도체 메서드니까
스핀 큐비트 방식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이 이온 트랩 방식의 128 큐비트를 넘으려면 멀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밑에 또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온큐 투자자 설명서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인데, 아이온큐가 당신의 꿈에 있는 양자회사 중에 리드하고 있다 라고 해서 2020년 12월까지 나온 어, 잠재 경쟁자들의 퀀텀 볼륨, 이제 이게 양자 볼륨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양자 볼륨이 이제 큐비트 수 자체를 시스템 성능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기준으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이 큐비트 수뿐만 아니라 연결 구조나 측정 오류의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BM이 제안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비트가 포함이 되는 회로의 길이나 복잡성을 측정하는데 높을수록, 이 양자 볼륨이 더 높을수록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고 이제 큐비트 수 외에 새로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내놓은 건데, 지금 현재 IBM이 128, 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4, 사이퀀텀 4, 리게티 8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온 큐가 400만이 넘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다뤘는데, 지금 아이온큐에 필적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딧 개미들이 반응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스핀 큐비트의 역습, 양작 기술 비교 분석, 아이온큐 레딧 개미들의 의견을 지켜봤는데, 저도 이제 이 아이온큐에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각 기술들이 어떻게 진보되고 있는지 매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이온큐가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 역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결과는 투자자 본인이 주셔야 됨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